자, 또 이어진 주제가 이제 국세 환급입니다. 환급. 자, 환급은 이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환급, 국세 환급. 자, 환급은 일단 환급금이 결정이 돼야 돼요. 환급 심사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결정되면 이걸 지급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국세 환급은 자, 환급 제도는 일단 환급금이 결정이 되겠죠. 결정되면 지급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고려해 보래요. 이제 뭘 고려하냐면 이게 이제 충당을 고려해 보래. 충당을 고려해 보래요. 충당이 뭔지는 알죠?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있었죠. 납부 또는 충당. 충당은 퉁치는 거지. 그럼 요번에 환급할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내야 될 세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퉁쳐버리면 편하잖아요. 네,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남은 잔여금이 있다면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이 있다면 요걸 이제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요런 골격을 갖고 있고요. 자, 결정부터 먼저 환급은 결정은 이렇게 법문 표현이 즉시 결정한다고 돼 있어. 환급금은 즉시 결정하라 이렇게 확인되면 즉시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이때 환급 안 해주겠다는 거지. 환급 결정하지 않겠다. 환급 결정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이게 뭐야? 기간 기속을 잘못 기속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기속인데 다음 연도에 잘못 기속시킨 거야. 1년 늦게 낸 거죠? 늦게 낸 거는 이거는 환급 받는 거랑 가산세랑 따져봤더니 너무 차이가 심하다. 2점 몇 프로, 8.03%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잘못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날에 실제 냈어야 될 금액을 그때 낸 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법소부에 대해서. 법소부에 대해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봤던 거 그거야. 그럼 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잠깐 가산세 할 때 같이 봤던 게 이제 이게 다른 사업장에 이거죠. 이거 똑같은 논리죠. 다른 사업장에 더하여 납부했다는 거야. A 사업장 걸 B에다가 냈다는 거예요. 그럼 A는 안 낸 거니까 가산세, B는 더 낸 거니까 환급. 이러면 또 그 이자율 차이가 또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잘 낸 걸로 봐줄게. 환급 해주지 않고 그냥 A 사업장 걸 B에 냈으면 그러면 다 낸 거니까 문제 없게 해줄게. 환급해주지 않는다. B에 더 낸 거니까 B를 환급해주고 A는 다시 추징하고 하는 거 안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급금은 이제 잠깐 이제 유형이 있는데 유형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일단 과원합금이 있어요. 과원합금, 과납금, 오납금. 자, 과원합금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초과납부, 초과해서 낸 거야. 아니면 착오로 낸 거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이런 거야. 초과납부, 착오납부, 이중납부 이런 거. 이중으로 낸 거야. 두 번 내버린 거다 이거죠. 자, 거래처에서 세금 냈는데 우리가 대납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세무사무실이 냈고 납세자가 또 담당자가 또 실수해서 내버렸고 두 번 낸 거야. 한 번은 빼야죠.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냈잖아. 그래서 과원합금은 정의가 당초에 과세 원인 없이 세금 낼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거야. 이게 이제 과원합금이라는 거야. 과원합금. 요놈하고요. 과원합금. 그러니까 초과, 차고, 이중 이런 것도 있고 원인이 없어진 거지. 나중에 뭐야? 부가 취소 같은 것도. 부가 취소. 부가했다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원인이 없었던 거가 돼버렸잖아. 성립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부가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뭐 감액 경정한다든가 세금을 1,000만 원만큼 했는데 그 중에 700만 원만 내는 걸로 300만 원을 감액됐다면 그 중에 300만 원만큼은 당초부터 잘못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감액이 된 부분만큼은 그래서 원인을 잘못 냈다는 거야. 자, 왜 과원합금은 지금 이렇게 잡느냐? 과원합금들은 다 이유 없이 낸 거니까 이건 나중에 환급 받을 때 이자 줄 때 언제부터 줄 거냐 할 때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이자 줍니다. 낸 거 자체가 잘못 낸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것도 필요하니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과원합금.
가오납금이 첫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환급세액이라는 거 그냥 환급세액. 환급해줄 그냥 세액. 이거는 당초에 이유 없이 낸 건 아니라 잘 냈는데 나중에 구조적으로 세법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부가세 뭐야?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인데 마이너스 난 거지. 그죠? 영세일 환급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죠? 환급되는 거. 이런 거. 또는 뭐 우리가 총 부담세액을 구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빼는데 기납부세액이 더 큰 거야. 그동안 냈던 게 더 큰 거야. 연말상 같은 거 할 때 환급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납부로 낸 거. 매달 세금 뗀 것이 더 크다. 그냥 내가 이번에 정산해서 다시 내야 될 금액보다 이런 것들 또는 중소기업은 뭐 결소금 소급공제한다며 우리 결손금 통산 봤으니까 부근연 기입에 중소기업은 소급해 작년도에 냈던 세금 돌려받는 환급 이런 것들이 이유 없이 낸 거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구조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거다 이거죠. 다른 성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환급세액이라는 거 돌려줄 때는 이게 환급은 원래 며칠로 환급이 일반 환급이죠? 30일로 환급이죠?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 준대요. 30일 동안은 이자 안 주고요. 얘는 약간 달라. 얘는 내자마자 잘못된 거고요. 얘는 구조에 따라 환급되는 거니까 얘는 30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자 준대요. 환급가상금 준대요. 아니 바로 줘야지 왜 30일 하느냐. 이게 또 차등해서 또 돌려주기 그런 거야. 우리가 납부지원관세 할 때 A, B, C 할 때 B를 날려버린 이유가 B 기간 중에 언제 낼지 모르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환급이라는 것도 언제 환급받을지 모르는데 30일이란 말미를 줬지 30일 내에 28일째 할 건지 30일 할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30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자 준다. 이게 약간 둘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호납금, 환급세 이렇게 유형을 받고요. 자 어쨌든 환급금은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즉시 결정하라고 돼 있고 안 하는 경우 좀 있고 유형들 좀 봤습니다. 자 다시 흘러가요.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제 환급해주는 케이스가 된 거야.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충당을 고려해 보래요. 충당을 이 충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이건 이제 직권 충당이라는 거야. 직권으로 충당해 버리는 거야. 충당은 직권으로. 직권 충당은 특징이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동의 없어도 바로 직권 충당해 버리는 거야. 사유 기억하면 돼요. 직권 충당하는 경우는 지금 얘가 1,000만 원만큼 환급 결정됐는데 지금 못 낸 세금이 있다는 거야. 그 못 낸 세금이 이제 체납액이 있다는 거야. 체납은 고지서에 납기까지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게 800만 원만큼 있는 거야. 그럼 그거 퉁쳐야지 당연히. 그죠? 지금 못 걷어갈까봐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체납된 상태야. 얘는 환급이고. 그럼 당연히 퉁치는 건 당연하죠. 뭘 동의를 구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동의 없이 바로 직권으로 충당해 버리는 겁니다. 체납액이 있다든가 자 또는 납부 기한 전 징수라고 해서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공부하실 거예요. 납부 기한 전 징수. 납기 전 징수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납부 기한 그냥 줄여서 납기 전 징수라고 돼요.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대요. 징수 사유가 있대요. 자 어떤 사유야? 납부 기한 전 징수는 지금 납기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야. 보니까 어떤 다른 세금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와서 압류 걸고 난리야. 그 난 한가롭게 기다려요? 안 되죠. 나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다른 데서 지금 얘가 지금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세금 못 내가지고 지금 압류 걸리고 막 그러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 거야. 다른 세무서에서. 그럼 이 세무서에서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야.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직권으로 충당한다. 자,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이게 신청 충당이라는 거야. 신청 충당. 신청해서 충당한다. 당연히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동의를 얻어야지만 되는 거다 이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필요적 충당이라고 해요. 필요적 충당. 필요적 충당. 얘가 임의적 충당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용어가 다양해요. 이건 필요적, 이건 임의적. 필요적 충당, 이건 임의적 충당. 이렇게 한다. 자, 동의를 얻어야지만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는 거 정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충당이 있구나.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신청 충당도 있구나. 자, 됐고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충당을 고려한 다음이 되면 이제 뭐가 남는 거야? 이제 충당 고려하면 잔여금이 남죠. 이제 충당하고 나면 잔여금 있는 경우라면 아니면 충당할 게 없다면 바로 다 잔여금이 되겠죠. 충당이 없다면 충당할 게 없다면 바로 그 금액을 이제 지급합니다. 자, 지급은 환급금 저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는 거야. 환급 결정일 30일 내 환급, 일반 환급, 30일 내 환급. 이 국기법상의 환급이네.
근데 우리는 별도 규정도 알고 있지. 영세율 조기 환급 같은 것들은 부가세 할 때 15일로 환급도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 규정이니까 걔가 우선하는 거야. 근데 국기법은 기본으로 30일로 하고 있어요. 30일로 환급한다. 이때 환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까요? 환급할 때는 첫 번째 계좌이체. 그래서 환급세 같은 거 신고 들어갈 때 보면 거기 신고서에 왼쪽 하단에 거기 이제 환급 계좌 은행명이 있고요. 계좌번호 있고요. 적어내면 되는 거야. 적어내면 자동으로 거기에 입금이 됩니다. 이제 30일 내에 입금이 됩니다. 그게 계좌이체 방식이죠.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계좌이체 방식 또는 이제 현금 지급도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요. 현금 지급. 그럼 현금 지급은 그럼 세무서 가서 현금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우편함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찾아가세요. 가까운 은행 가서 이렇게 해서 안내문 날라오는 거야. 거기서 찾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안내문에 보면은 귀찮으시면 그러면 홈택스 들어가서 다시 이제라도 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게 환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신급 지급할 때 플러스 이때 현금으로 줄 때는 이제 환급금 송금 통지서. 환급. 자, 이거에 대한 송금한다라고 하는 통지서. 이게 이제 발부가 됩니다. 발급을 해줘요. 이거 발급해요. 환급금에 대한 송금 통지서 발부한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환급금 송금 통지서 어디서 나왔죠?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뭐 할 때 나왔죠? 저도 기억이 안 나갖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나왔잖아 이거 전자송달 할 때 전자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해? 전자송달은 신청이 하나 한다 떠오르고 전자송달 신청할 때만 한다. 우리 교부송달, 우편송달 그다음에 전자송달 이때 신청할 때 한다. 신청시에 자 근데 신청시 하는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계좌 이메일 보내면 되고 하나는 이제 홈택스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열람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 이게 들어가 있죠. 올해 바뀐 게 독촉장도 들어왔고 이제 고지, 독촉, 요거 환급금, 돈 내고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 이거는 열람하게끔 만들면 된다. 거기 이제 들어온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통지서가 발부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발부하는데 전자 송달할 때는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하겠죠. 이제 신청하지 않았다면 전자 신청 안 했다면 그러면 신청했다면 이게 되는 거고 신청 안 했다면 우편 송달이 올 거야. 우편으로 송달할 거야. 근데 이것도 특이하게 이제 우편 송달할 때 등기 우편으로 해요, 일반 우편으로 해요?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등기 우편 하는 게 뭐가 있었지?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고지나 독촉이나 강제징수나 정부의 명령 관련된 서류인데 요놈도 거기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근데 그거 얼마 안 되면 일반 우편할 수 있지. 얼마 안 되면 50만 원 안 되면 하면서 미리미리 그냥 직전기에 반만큼 날려보내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봤는데 요건 또 5만 원이고 막 그래. 그래서 좀 이따가 교재 보고 한번 봐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은 잡다한 내용이고 이제 혹시 모를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현금 지급이 될 때는 이 통지서를 발부한대요. 근데 여기서 양도할 수 있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내가 상대방한테 돈 갚을 게 있는 거야. 근데 난 국가한테 환급받을 게 있는 거지. 얘한테 양도해서 네가 가서 받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것도 가능하대. 양도가 가능하대요. 양도 가능한 언제 양도 가능하냐? 양도 가능한데 양도 환급금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양도 요구가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양도 요구가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일단 얘한테 돌려줄 거를 얘한테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쟤한테도 이제 뭘 따져보냐면 충당할 게 있나 따져봐요. 얘도 충당이나 따져보고 쌍방간에 다 충당이 있을 걸 고려한 다음에 그러고도 충당할 게 없다. 그럼 돌려주는 게 맞네. 그럼 양도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양도 요구에 응한다. 자, 그게 어쨌든 양도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지서 발부 전에 양도 요구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한데 발부 후에는 양도 못 해요. 발부가 되면 거기에 받아갈 권리자가 적혀요. 갑이다 을이다. 적혀버리면 그 다음에 양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헷갈리게 나오겠죠? 통지서를 받아야지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 아 통지서 받아서 양도하는 거야? 이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양도 요구하고요. 그 응하면 오케이가 되면 이제 을로 양도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통지서에다가 을로 적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갑이 적혀버리면 더 이상 양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부 전에 요구해야 돼. 발부 전에 양도할 수 있다는 거. 발부 전에.
발부 후가 아니라 발부 전이다. 말문제 여기 제일 중요해요. 자, 됐죠? 이게 골격이야. 골격. 자, 그럼 교재 들어가서 좀 더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가 결정 나오는 결정. 자, 결정인데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즉시 동그라미. 결정은 즉시 한다라고 즉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결정한다. 자, 밑에 이제 충당은 일반 원칙이 신청 충당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의를 받아 충당하는 거 신청 충당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됐고.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충당 청구한 날에 해당 곳은 납부한 것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죠? 충당 청구를 하면 이제 신청해서 충당해 주세요라고 하면 요거 청구한 날에 그날에 이제 충당하면 이제 내야 될 금액과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야 될 금액을 납부한 걸로 본대요. 충당됐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이제 직권 충당 나오네. 2번이 납부 기한 전 사유 및 체납 국세 등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직권 충당한대요. 직권 충당 여기 바뀌어 있네. 어쨌든 동의를 얻지 않고 직권으로 체납 납부 기한 징수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직권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3번 원천 징수 세액간 충당. 요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말예산 우리 근로자들 직원이 30명이야. 연말예산 했어? 그럼 환급이 나오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환급이 나오겠죠. 환급. 그 환급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아니 다음 달치 계속 월급 나갈 때 또 원천징수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럼 환급 안 해주고 다다음 달 계속 원천징수할 금액과 퉁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방법이 가능하다 이게 세액간 충당 이런 거야. 근데 누가 이걸 받겠어? 그냥 환급 빨리 받지. 그죠? 빨리 받고 부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신청하는 그 세액간 충당은 실무적으로는 없지만 규정은 있구나. 원칙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원천에서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다면 연말예산 같은 거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환급액은 그 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에 납부해야 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환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구나. 원천징수 세액간 충당하는 게 있구나. 연말예산 환급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매달 월급 나갈 때 또 떼야 되는 금액과 앞으로 발생할 금액과 상계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외로 다들 이제 즉시 돌려주세요 요구하는 경우 등등은 바로 환급해준다. 다 이렇게 환급받지 바로 받고 싶지 그죠? 자, 예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의 충당 순서네요. 자, 기용 뭐죠?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와 강제에서 먼저 우선 충당한다. 그래야 되겠죠. 충당할 때는 체납돼 있는 게 있다면 걔를 먼저 해야죠. 체납된 게 제일 불안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충당하는 게 맞겠지. 그죠?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근데 요번에 이제 충당할 게 있는 거야. 충당할 게. 즉 얘는 환급이고 납부가 있는 거야. 납부. 내야 될 금액. 내야 될 금액과 충당할 때는 그 내야 될 금액 중에 체납돼 있는 거. 그죠? 뭔가 지금 불안한 거. 그것부터 먼저 충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자, 그게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인데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2건 이상이래요. 이제 충당할 게. 이때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2건 이상이래요.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이 환급금이 환급받을 금액이 2건 이상이래. 이제 반대야. 세금이 2개가 아니라 환급금이 2건 이상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이 납세자가 내가 환급받을 금액인데 이걸 국가가 안 주면 국가 입장에서 얘가 세금을 안 내면 그 뭐가 있었어요? 돈 달라고 자꾸 하는 거지 이제 징수권.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징수권이 뭐가 있어? 징수권에 소멸 시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있죠.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가 완성돼 버리면 소멸돼 버리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을 돈 달라고 안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환급금 받아갈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또 있겠지. 그죠? 환급금에 대해도 소멸시효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환급받을 금액이 지금 2건 이상이야. 그럼 걔를 지금 충당한대. 그때는 소멸시효가 이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게 남아 있는 게 있다. 내년이면 소멸시효 끝나는 거야. 아니면 6개월 뒤에 끝나는 거야. 2년 뒤에 끝나는 거야. 여러 개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겠지. 그죠? 먼저야 먼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이 마지막에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먼저 의미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라고 바꿔치기 할 것 같죠 느낌이? 먼저 시효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거.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돈 달라고 더 이상 환급금 요구를 못 하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아 있는 것부터 먼저 충당하게 해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자, 그다음에 5번이 특이한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나 봐. 특히 이제 지방세 쪽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먼저 규정이 들어왔고 이제 국세 쪽에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는데 몇 년 전에 소액 환급금의 충당 신청 의제야.
자, 이렇게 신청 충당 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남은 금액이 신청에 충당해 주세요라고 했어. 그리고 납세자도 그렇고 가세관청 공무원도 그렇고 둘 다 신경 껐나 봐.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0만 원 이하니까. 10만 원 이하면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만 몇만 원 안 되니까 아유 10만 원이야 뭐 8만 원 뭐 아니면 8천 원 뭐 2만 5천 원 뭐 이런 건가 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많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생활하고 막 그러면 통장 만들고 했다가 또 다른 통장 쓰고 하다 보면 통장이 있어 묻고 그 가끔 찾아갖고 이제 100만 원 넘게 막 들어가 있는 통장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게 기쁘고 막 그래. 뭔가 로또가 된 느낌이고 막 그래요. 여기 계좌에 돈이 있었네. 아 깜빡했네. 뭐 그게 깜빡할 만한 돈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다가 깜빡하는 것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와이프가 깜빡한 걸 내가 발견했다든가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나 모르나 넌지시 얘기해보고 근데 와이프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갖고 이제 꺼내서 조금씩 쓰기 시작하다 다 쓰죠.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청약인가 뭔가 붙다가 말았던 것 같아. 청약 통장. 그래서 뭔가 다른 거 제가 뭐 통장에 뭘 찾으러 갔더니 그 은행 가서 뭘 만들어야지만 뭐 된다 해서 만들러 갔더니 통장이 이미 있대. 뭔데 그랬더니 그때 내 이름으로 해서 뭔가 청약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와이프 돈으로 부었던 거.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거는 뭐 소묘시효 지났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달라고 해도 제가 줄 의무는 없어요. 한참 전 얘기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거기 10만 원 이하래. 그리고 지급 결정일부터 1년 이내네요. 1년 이내. 자 이런 일이 있었나 봐. 7만 원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서로 신경 끄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1년 이내야. 지급 결정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 1년 지나버린 거지 말하자면. 1년도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만 냅두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면 세무공무원이 앞으로 얘가 내야 될 금액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고지서 보낼 거. 앞으로 얘한테 고지할 금액이 있다면 거기서 자동으로 퉁치고 고지하자는 거야. 그럼 바로 충당해버리자는 거지. 그죠? 그러면 충당을 원래 신청 충당 등은 동의를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동의가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한 걸로 보고 바로 해준다. 그죠?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잠자고 있는 환급금에 대한 얘기죠. 자, 1년 지나버리면 그때는 그다음 화살 표시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가 있다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걸로 본다라고 마지막에 돼 있네. 동의 받은 걸로 보고 충당해버리겠다. 충당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까먹고 있었죠? 충당해줄게요. 이런 거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세무서장이 환급금이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환급금 결정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려. 잘못 결정한 거였어. 환급금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일단 충당하거나 아니면 지급되거나 막 그랬겠네. 그죠? 그럼 이걸 다시 걷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걷어갈 때는 거기 국진법에 따라 걷어가면 된대. 다시 주세요. 충당한 거 다시 아니면 지급한 거 빨리 돌려주세요. 잘못 결정한 거니까 환급금 결정이. 그러니까 이번에 내세요라고 하는 건 뭘 보내면 돼? 고지서 띄우는 거야 또. 고지 독촉하고 등의 절차를 실행해서 받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잘못 환급해 준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은 충당시 소급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7번은 또 상황인데요. 상황이 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소득세야. 소득세 이제 갑이란 자인데 이 갑이란 자가 소득세 사업하는 자야. 뭐 사업소득 관련 소득세 이게 이제 체납이 됐네. 체납이 됐어요. 자 체납된 상태에서 이제 VAT 부가세가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야. 환급금이 여기 이제 발생한 거야. 환급금이 발생한 거야. 자 환급이 발생했어요. 환급. 그럼 부가세 환급해 주려고 딱 했더니 환급 결정되겠지 이제.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다고 지금? 결정했어. 결정한 다음에 딱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여기? 체납국세가 있다고요. 그럼 뭘 하면 돼? 직권으로 충당하면 되죠. 충당 결정해요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얘가 충당할 게 있구나. 이 환급을 안 해주고 바로 요거랑 충당해야지라고 이제 이때 충당 결정을 한 거예요. 충당 결정. 충당하겠다. 환급 결정하는데 충당을 고려해서 충당을 하는 거지 이제. 충당하는 거예요. 자 충당 결정을 딱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지불하냐면 얘가 지금 이 세금도 못 내고 등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도 못 갚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채권자들이 어떻게 버린 거야? 이게 딱 발생하자마자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다가 뭘 해버려요? 압류 걸어버려요. 채권자들이 이 돈 압류 걸어버려. 그러면 충당을 못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바로 충당이 돼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규정상.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체납국세, 이 법정 납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법정 납기. 체납한 국세 법정 납기와 환급금 발생일 중에 늦은 날에 대해서 이 충당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소급해서 이 결정하는 순간 소급해가지고 늦은 날에 대등액에 대해서 대등한 금액, 이 두 개 대등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충당이 된 걸로 본다는 얘기야. 충당으로 소급해서 충당효, 소급해서 대등액에서 충당된 걸로 본다. 충당 효력이 발생하는 걸 본다. 소급해서 충당하는 효력이 있다 그 얘기야. 소급 충당.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예요? 압류 걸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이제? 의미 없지. 압류 걸어봤자. 이때 발생일과 요 늦은 날에 소급해서 대등액이 바로 발생하자마자 바로 충당 결정이 돼버린 거니까 이건 압류 걸어봤자 의미 없어요라고 해서 이제 충당을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땡기려면 빠른 날로 하지 왜 늦은 날이야? 아니 빠른 날로 하게 되면 얘만 있으면 얘는 충당이 돼? 퉁쳐야 돼. 두 개 다 있어야죠. 당연히. 빠른 날로 하면 그 바보 같은데 그런 지문이 나와. 빠른 날 왠지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서 소급해서 소변한다. 이렇게 그럼 있어 보이죠. 빠른 날 그래 급하니까 빠른 날은 둘 중에 빠른 날 얘가 빠르잖아. 빠르면 얘만 있지 얘는 없잖아. 환급금이 무슨 충당을 해. 얘가 있어야 둘 다 있어야 충당이 되는 거니까 둘 다 발생하는 날을 말하는 거야. 늦은 날이라는 표현이 빠른 날이 아닙니다. 늦은 날이야. 당연한 건데 말장난 또 치는 거죠. 됐죠? 자 됐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얘가 늦게 발생하는 거지 얘가 빨리 발생할 수 없잖아. 이제 얘가 늦은 거니까 그러니까 별말 없는데 규정상 조문에 약간 미비가 돼 있는 부분이야. 체납국세라는 얘기는 언제까지 못 내면 체납이야? 법정 납기야 지정 납기야? 지정 납기잖아요. 고지서의 납기. 그때까지 못 내야 체납이 맞으니까 이게 지정 납기라고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법의 표현은 법정 납기로 돼 있어. 법에 정한 납기. 그래도 문제는 없지. 어차피 늦은 날이니까 얘가 빠를 거 아니야. 얘가 중요한 키지. 얘가 그 전에 뭐든 뭔 상관이 있어. 어차피 법정 납기든 지정 납기든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는데 법조문은 바꾸는 게 맞죠. 정확하게 체납이란 건 지정 납기까지 안 내야 체납이니까 그죠? 그냥 임의적인 날짜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7번이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한 걸로 본다. 마지막에 돼 있네요. 늦은 날, 늦은 때로 소급하여. 늦은 때 파란 글씨 해놨죠. 자 이제 환급금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30일 내 지급한대. 마지막 지급. 자 지급하고 환급금 송금 통지서를 송부한대요. 자 근데 여러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거 보내지 않아요. 계좌에다 쏴주는데 무슨 이걸 통지해 그죠? 얘는 계좌이체고 현금 지급할 때만 얘가 발부되는 거야. 현금 지급할 때만. 자 그런데 꽃표시 1번 그 얘기 있네요. 현금 송금 통지서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할 때만 송부하는 것이며 계좌이체 방식이 할 때는 송부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계좌이체는 그냥 계좌만 돈만 쏴주면 되는 건데 계좌이체. 자 또 거기 2번 밑에 이때 이 통지의 송달은 뭘로 하래요? 등기우편. 근데 그게 5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 송달할 수 있대요. 특이하네요. 그쪽 우리 공부할 때 없었잖아요. 이건 너무 지엽적이니까 여기서도 좀 그래. 어쨌든 뭐 본 김에 해놓자. 등기우편으로 한다. 자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실질 귀속자의 환급 특례라고 나오네. 이건 뭘까요? 실질 귀속자 환급 특례? 명의대여라는 게 있는 거야. 명의대여. 그리고 실질 귀속자가 있고. 자 이게 세무서가 있네요. 자 세무서에 이제 여기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요. 자 이 과정인데 얘가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명의대여자야. 명의를 대여한 자야. 그리고 이제 을이 얘가 실질 이 사업에 대한 등등의 귀속자야.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천만큼 납부를 했어요. 명의대여자가 천만큼 납부를 했어.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 귀속자가 밝혀진 거야. 사업한 게 얘가 명의대여자 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면 얘한테 추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얘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은 이유는 얘 앞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천만큼은 얘한테 어떻게 하고 이제 얘가 낸 거는 다시 얘한테 부가 취소해서 어차피 얘가 낼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뭘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얘한테 또 징수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때 징수해야 되겠죠. 징수. 징수를 만약에 할게 1,300이다 이거죠. 1,300.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갑이 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을 거야. 을 거는 실질기속자가 밝혀져 가지고요. 얘한테 징수를 할 때 1,300 더 많은 금액일 거다. 일반적으로 작진 않겠지. 더 크겠지. 그러니까 피하려고 지금 그런 거니까. 그럼 1,300이라는 금액을 징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얘가 낸 거니까 얘한테 환급해주고 1,000을 얘한테 1,300 받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내면 어떡할 거야? 이미 받아놓은 금액을 퉁쳐서 빼서 얘한테 300만 더 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편하잖아. 안전하기도 하고 300이라는 금액만 걷어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천만큼 낸 거는 이 실질기속자가 1,300을 징수할 때 여기다가 기납부한 걸로 봐서 1,000을 빼고 그래서 얼마만 징수하자? 300만 징수하고 얘는 환급을 해주지 말자 이거죠. 환급을 굳이 해주지 말고 환급하지 말고 얘한테 300만 걷어가자. 얘한테 까자. 얘한테 까자. 아셨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막 해왔어 그동안에. 근데 중간에 어떤 판례가 나왔어. 판례가 자 이게 사실은 얘 명의 빌려갖고 그 을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낸 게 얘가 낸 거겠지. 얘가 알아서 내겠습니까 갑이? 명의만 빌려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을이 낸 거지. 을이 내고 막 그랬는데 을이 전화해서 야 요번에 1,000 날라온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돈이 좀 뭔가 묶여 있으니까 네 돈 좀 내. 내가 나 알잖아. 친한 사이야. 그래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갑이 낸 거야. 1,000을. 자기가 내면 안 되는데 얘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데 안 줬지만 냈어. 어차피 여태까지 뭐 그래 왔으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왔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얘가 이제 돈을 못 준 거야 얘한테. 그래갖고 얘가 불어버린 거야. 얘가 불어버린 거야. 이거는 난 명의대여만 했다. 천만큼 내가 낼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불거져가지고 을한테 징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0만 원만큼 낸 거를 다시 환급해 주세요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내가 냈으니까 얘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냈다. 그 돈은 돌려주는 게 맞다. 라고 했더니 과세관청은 안 돌려주겠다. 여기서 빼겠다라고 했고 싸워서 대법원까지 갔대. 대법원에서 얘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법률관계 당사자는 얘라는 거야. 당사자가 있는데 왜 얘한테 빼니? 이건 엄격히 다른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돌려주는 게 맞지. 법에 뭘 근거로 해서 과세관청은 얘한테 뺐냐 이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다. 그게 편하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편하지. 이 흘러가는 흐름이 다 얘가 줘서 낸 거 뭐 하니까 얘한테 빼는 게 맞다 싶지만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한 거야. 이건 아니다. 돌려줘라 얘한테. 이렇게 하니까 깨졌죠. 깨져갖고 이제 법을 입법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과정에서 입법해서 그러면 이거를 실무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한 거죠. 이제 이거를 여기서 빼는 경우는 자 얘가 낸 게 아니라 얘가 냈다면 얘가 여기서 이제 빼는 거는 실기속자가 얘가 이 1,000만큼의 금액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얘가 이 돈을 얘가 냈다는 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여기서 뺍시다. 빼고 환급해주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아셨죠? 이 단서가 들어온 거라고요. 단서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들어와서 얘가 낸 것이 확인될 때만 얘 기납부로 빼자는 거야. 얘가 이 금액을 얘가 낸 게 확인될 때만 빼라는 거야. 그럼 얘가 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한테 돌려주라. 얘한테 1,000을. 그리고 얘는 1,300 다 거두라는 얘기야. 왜 1,000을 빼냐 이거죠? 당사자가 다른데. 이해하시겠죠? 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얘한테 1,000만큼 부과를 취소하고 자 그리고 실질기속자를 납세에 무자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기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게 들어온 거야. 실질기속자인 여기 을이 납부한 게 확인되는 금액은 실질기속자인 을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만약에 반대로 남은 금액이 만약에 있다면 환급도 얘한테 해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얘가 만약에 800인 거지. 그럼 1,000을 빼니까 200이 마이너스네. 환급도 얘한테 해주라는 얘기야. 환급도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얘한테 한다. 얘가 낸 게 확인된다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단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양도는 양도는 언제 한대요? 발급 전이 중요한 용어죠. 문서로 요구 가능하대요. 양도할래요? 나는 갑인데 을에게 양도할래요? 을에게 환급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 자 요구가 있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둘에 대해서 혹시 충당할 게 있나 고려해 본 다음에 요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야. 이 환급 받아갈 자의 어떤 환급 청구를 통해서 돈 주세요, 환급해 주세요 요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소멸시효야.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우리 국세에 관련된 징수권 소멸시효 몇 년이었죠? 5년이고 얼마 넘어가면 5억 이상 국세는
10년 가산세 제외로 판단한다. 기억나죠, 그죠? 5년, 10년. 여기는요 환급금 받아갈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요 그냥 5년이야. 5년. 5년이야. 아셨죠? 5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10년짜리 없어요. 얼마짜리 이상 환급은 5억 이상 환급은 10년이다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자 여기 그냥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년. 자 동그라미 2번은 이 환급에 관련해서 얘가 뭔가 소송을 제기하고 막 그랬대. 그럼 이것도 민법에 따른다고 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에 정한 사유를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소송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제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는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야. 시효 중단 들어봤죠? 중단과 정지. 자, 그래서 어떤 청구 등이 있었다면 행정소송 청구 등이 있었다면 중단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 뭐 그런 얘기 2번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넘어가도 돼요. 5년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최근에 좀 들어온 지문인데 그 3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나 봐. 안내. 아니 환급 받아가세요 라고 국세청이 환급 안내한 거야. 이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아니 중단은 누가 해야 중단되는 거야. 이 납세자가 내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그래야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거둘 때 국가 과세관청이 나한테 납부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뭔가 돈 달라고 어떤 징수권 행사를 볼 만한 사유가 발생해야 중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납세자가 환급 받을 게 1,000만 원인데 그 환급금을 빨리 받아가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어. 그게 무슨 소멸시효가 중단돼. 얘가 뭘 했다고. 얘가 돈 달라는 행위를 해야 중단되는 거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받아가세요. 환급 안내, 촉구 안내하는 걸 했어. 그거로 중단되지 않지.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이게 조문에 들어왔어요. 다툼이 좀 있어갖고 그랬는지 주문을 넣었어요. 몇 년 전에.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해 중단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야. 그죠? 이게 왜 중단돼? 납세자가 뭔가 해야 중단되는 거야. 환급금 청구권은 돈 달라고 하는 거, 환급금 달라고 하는 거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환급 가산금 나오네. 이제 밑에 양가로 이번에 국기법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양이 많어. 자 환급 가산금. 자 환급 받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좀 늦게 내면 하루하루 10만 불 20이 납부지 관한세를 매기듯이 국가가 잘못 걷어간 세금 돌려줄 때는 당연히 이자 주는 게 맞지. 그죠? 그게 환급할 때 더해주는 가산금이야. 환급 가산금. 자 그러면 환급금에다가 이제 이자율 곱해가지고 기간별로 해서 하루하루 매겨가지고 가산금 주는 게 맞지. 당연히 그렇게 출발하면 돼요. 자 근데 환급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환급금 줄 때 가산금을 줘야 되는데 밑에 적용 배제가 나오네요. 이때는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대요. 환가상 안 주겠대요. 자 이게 다음 페이지 뒤에 나오는 얘기가 좀 이따가 물납재산 환급이야. 물납재산. 좀 이따 볼 거예요. 안 봐도 돼요. 지금 물납 근데 들어만 보시면 돼. 세금을 원래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물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세금을 1,000만 원만큼 돈으로 냈어. 금전으로. 금전 납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돌려받아요. 그럼 당연히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을 감안해서 정한 어떤 고시된 이자율만큼 해서 이자를 돌려받는 게 이게 환가산금 주는 게 맞겠지. 근데 내가 건물로 물납을 했네요. 그리고 건물로 다시 돌려받는 거야. 잘못 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회 수익 개념으로 어떤 객관적인 금액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를 구해볼 거야? 옆동 건물은 대체 1년 동안 임대료 얼마 받은 거야? 이걸 구해가지고 그만큼 쳐서 줄 거예요? 국가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요거 이자 주듯이 임대료 줄게. 우리가 받았어야 될 금액을 쳐서 줄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항상 세법은 도안이면 뭐예요? 싸우기 싫어해요. 명확하게 안 되거나 되거나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주겠다고 돼 있어. 물납한 재산을 환급받을 때는 이자 안 줄 거야. 아셨죠? 환급가산금 없다. 물납재산 환급은 환급가산금 없습니다. 아셨죠? 그거 좀 이따 나오고 일단 그게 하나가 있네요. 가산금 안 주겠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급할 때 가산금을 주는데 원래 주는 게 맞는데 얘가 환급받는 이유가 얘가 스스로가 나서가지고 이것저것 뭔가 제대로 된 불복 청구를 했다든가 등의 세금을 싸워가지고 이겨냈다든가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그게 고충 민원 처리라는 게 있어요. 고충 민원 처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충 얘기하는 건데 고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좀 억울합니다도 아니고 좀 약간 좀 하소연하는 거야. 고충을 낸다 그래요. 그럼 원래 안 될 때 넣는 거야. 원래 불복이란 거 언제 해야 돼? 며칠 내 해야 돼? 뭐 90일 내 제기하고 막 그래야 돼. 그 싸워봐야 되는데 92일쯤 돼버린 거야. 날짜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다툽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법적으로 하면 못 다투는 거 맞는데 근데 내용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확하거든. 내가 싸우면 100%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날짜만 놓쳐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고충 민원 하는 데가 어디 있더라? 우리
중심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막 우리 사무장님 자주 가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고충 민원 처리하는 거야. 고충 민원. 그러면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자 결국은 내 말을 받아줬어요.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그래가 환급해 주는 거야. 그때는 이자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 네가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 네 편의를 봐줘가지고 네가 원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주는 거 아니냐? 그때 이자만큼은 주지 않겠다는 거야. 저 두 가지. 물납한 재산 환급 받을 때 이자 없다. 가산금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동그라미 1번 돼 있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 없이야. 밑에 뭐야? 어느 하나가 경정 청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이런 어떤 불복 제도야. 이런 억울함이다 싸워서 불복에서 이겨낸 게 아니라 알아서 국가가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그 규정 등에 따라서 이거를 받아줘 가지고 환급해 줄 때는 환급만 주는 거지 그에 대한 가산금은 안 주겠다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적용 배제. 이자율은 기재부로 정하는 이자율이다. 기본 이자율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어쨌든 뭐 금리를 반영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시면 이자 계산 기간입니다. 아까 얘기 다 했네요. 자, 기산일. 언제부터 이자 줄 거냐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자 언제부터 줄 거냐. 날짜 계산할 때.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기산일 어쩌고저쩌고의 마지막에 다음 날로 한다고 돼 있어요. 다음 날. 밑에 나와 있는 날짜의 다음 날로 한다. 거기 1번 체크하시면 돼요. 뭐야? 1번이 차고, 이중납부 쭉 넘어가서 결정, 경정, 취소 이런 거 함에 따라 발생한 거야. 아까 제가 그 적어드린 거지. 이게 뭐야? 한마디로 아까 봤던 과오납금인 거야. 이유 없이 낸 거였다 이거죠. 원인 없이 잘못 납부한 거야. 그럼 내자마자 잘못한 거야. 낸 게 잘못한 거야.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이자 줘야지.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주겠다는 거야. 그죠? 이게 그게 양가로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잘 냈는데 동그라미 2번 적법하게 납부된 금액 세금이 있었는데 감면으로 발생한 환급금이래요. 감면 결정. 국가가 감면해 주는 걸로 결정한 거야. 그러면 그 전에부터 잘못됐던 건 아니지. 과오납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가 나서 가지고 감면 결정해서 환급해 주는 거야. 이때는 낸 거는 몇 달 전에 냈어요. 낸 건 이날이 냈는데 나중에 감면 결정을 이때 한 거야. 그럼 내자마자 잘못된 건 아니었지. 국가가 판단해 본 다음에 감면 결정 해줬으니까 감면 결정일 다음 날 이자 주는 게 맞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있다. 또는 법을 바꿨어. 개정법률. 법이 이제 개정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급되는 거야 이제. 그럼 법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제. 원래 법을 입법할 때는 뭘 지켜야 돼? 소급 과세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하지. 그럼 유리한 소급표인가 보다. 유리하게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환급이 발생하는 거지 이제. 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있었던 일. 그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7, 8년 더 됐구나.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뭔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연말상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을 다 유리를 바꿔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갖고 환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환급해 줄 때 그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의 다음 날.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낼 때는 잘못 냈던 거 아니지. 과오납금이 아니니까 납부할 때부터 잘못된 거니까 이자 주겠다 그게 아니라 법을 바꾸거나 국가가 감면 결정하거나 그럼 그 뒤에 이자 주겠다는 거야. 감면 결정일 다음 날부터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주겠다는 거야. 아셨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4번이 위외의 경우 일정한 날 뭐 신고일 등등이야. 신고일 등등으로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지난 날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이죠. 법조문 약간 미비야 이것도. 30일 지난 날은 플러스 1일인데 꼭 그 다음 날이니까 플러스 2일 돼 버리는 거야. 표현이. 약간 웃기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뭐 그 1차형 중요한 거 아니고 30일 기억해. 30일. 아까 얘기했던 건 30일. 왜 30일이다? 일반 환급 30일 내 하는 거다. 30일. 그 이 사이에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하루하루 차등해서 뭔가 준다. 환급해 이거 아니야. 그냥 이때는 30일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 주는 걸로 할게. 30일 지난 날 다음 날 그때부터 주는 걸로 하자. 30일은 무차별하게 만들자. 무차별하게 그냥 안 주자. 하나로 정한 거야 그냥. 정한 거야. 애매하게 하지 말고 납부지원 가능세 B 기간 매기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일 지난 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됐어요. 나머지 너무 지엽적이야. 조기환급 밑에 뭐 15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또 따라야 되겠죠. 30일이 아니고 환급을 30일로 환급이 아니라 15일로 하고 있는 게 조기환급. 그럼 15일면 그때 그 기간 15일로 집어넣어야 돼. 30일이 아니라. 조기환급은. 자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일반 환급은 며칠이니까 30일이니까 이렇게 30일 지난 날이 다음 날인 것 같고 조기환급은 또 15일로 하래. 그 얘기는 이제 환급일
조기환급 며칠 환급할 거냐 그 날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싸우지 말자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조기환급은 또 15일 조기환급 기간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가 있죠. 부가세 조기환급 같은 것들 밑에 꼽혀 두 번째 거. 만료일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인데 참고의 내용은 거기 2번만 보시면 되는데 참고 2번 밑에 참고의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어제 판결 같은 거 들어봤죠. 판결. 그럼 지금 내가 억울해요라고 해서 불복 들어갔어. 그 불복이나 소송 들어갔어. 그럼 그에 따른 판결 떨어지잖아. 판결 떨어지면 그 판결로서 나한테 뭐 환급되고 하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때린 거야? 재결청이. 판사나 아니면 국세청장이나 이렇게 해서 재결청이. 그러면 그거는 결정만 해준 거야. 네 말이 맞다고. 그럼 이건 어디로 보내야 돼 이제? 세무서로 보내서 세무서가 다시 세무서가 처분을 바꿔가지고 감액해 주든가 등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 세무서가 경정해 주려고 했더니 이거는 죄책기한 만료가 됐는데요.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판결 떨어지면 몇 년간? 1년간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준 거잖아. 그 필요한 처분. 처분해 갖고 환급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근데 그걸 굼떠 가지고 아니면 뭐 분해 가지고 막 해서 내가 지다니 막 그래 가지고 세무서가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 걸려 갖고요. 40일 지나 버린 거야. 40일. 결정되고 40일 지나 버린 거야. 밑에 2번. 다만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불복 등자 등 이걸 아랫줄에 제기하여 그에 따라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건데 아랫줄에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환급이 되면 너무 오래 있다가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환급과 상금 줄 때 이자율 위에 이자율의 몇 배를 하겠대? 1.5배를 해버리겠대. 빨리 움직여라 너 세무서야. 그죠? 일단 재결청이 결정 내렸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왜 굼뜨게 움직여? 빨리빨리 납세자는 지금 받고 싶은데 환급 받아야지 빨리. 이거 빨리 진행 안 하면 이자 더 주는 거야? 1.5배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자율이 만약에 3%면 4.5% 주는 거야? 1.5배니까 맞죠? 2%면 그럼 3%고 1.5배니까 이렇게 해서 더 주겠다는 거야. 40일 이후에 만약에 준다면 40일 이후치만 1.5배가 아니라 40일 이후에 주면 전체가 1.5배 주는 거야.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요. 이자를 1.5배 드릴게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네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물납한 재산 환급 나오네.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야. 물납한 재산 환급. 아까 잠깐 얘기했죠. 물납. 자 우리 지금 현재 물납이라는 거는 다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물납은 상속세하고요. 상속세. 거기 이제 물납이 좀 더 들어갔고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문화재 물납이 있어. 그 삼성 때문에. 삼성이 문화재 같은 것들로 이제 해서 물납하는 거. 그러면 물납이 좀 돼 있고 상증 상속세, 징계세도 없어. 상속세, 그다음에 지방세는 재산세. 이 두 개만 물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뭘로 내야 돼? 금전 납부야. 금전 납부해야지 물납은 안 돼. 물납 안 돼. 상속은 불가피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100억짜리 빌딩 남겨주신 거야. 좋겠네, 그죠? 100억짜리 빌딩을. 자, 그럼 바로 이제 공부 접어야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슬프니까 그냥 징여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버지 살아계신 게 더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뭐든 나한테 준 게 상속이 일어났는데 다 보니까 요즘 누가 금전을 다 여기저기 투자해놓고 부동산 같은 거지 이런 걸로 물려준 거야. 부동산이나 또는 유가증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만약에 빌딩 하나 딱 받았는데 100억짜리야. 세금이 30억 나왔어. 30억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세금을? 그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되겠네? 금전으로? 그럼 금매로 해서 80억에 팔아야 되는 거야?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납을 허용하는 거야. 대신에 건물의 일정 지분으로 물납한다든가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물납,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다. 자, 그럼 물납했는데 근데 물납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 냈네 세금을. 잘못이네. 이러면 다시 돌려받아야 돼.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감액 경정 되거나 하게 되면 세금이 30억이 아니었던 거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면 30억 원어치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뭘로 돌려받아야 돼요? 물납했던 재산으로 환급하는 게 맞겠지. 물납했으면 물납 재산을 환급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 건물로 물납을 했으면 건물로 환급하는 게 맞을 거야. 이런 경우. 이때는 이자 준다 안 준다? 아까 안 준다 그랬죠? 물납해서 환급할 때는 이자 안 준다. 안 준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기회 수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금전일 때는 금전 납부한 걸 환급해 줄 때는 이때는 이자율이 매년 고시가 되니까 그 객관적인 거 갖다가 곱해 갖고 주겠다고 하면 되지만 날짜 따져가지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따져가지고 주면 되지만 자 그래서 물납한 걸로 환급할 때는 이자 환가상 안 준다. 두 번째 줄 끝에
환급금, 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네요. 밑줄. 자, 근데 밑에 첫 번째 물납자산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가 물납을 했어요. 물납을 했어. 물납했는데 국가가 그걸 받아가지고요. 물납 받았으니까 세금 냈잖아, 물납으로. 그럼 국가는 세금 받은 거잖아, 물납으로. 건물 받은 거니까 건물을 팔았어. 매각했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그 건물로 줘? 그럼 국가가 미안해. 그럼 건물 다시 사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거야?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죠? 이런 경우는 못 주죠. 이때는 뭘로 주래? 금전으로 주래 그냥. 금전으로 줄 때는 뭘 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자 줘야 되는 거야. 금전으로 줄 때는 그만큼 이자도 계산해 줘야 돼요. 아셨죠? 환급가상금 준다. 아셨죠? 이런 상황.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국가에 물납을 했더니 국가가 이걸 가지고 뭐래? 행정 용도로 쓰는 거야. 이미 행정기관이 들어와갖고 행정용도 쓰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국가가 물납받아 용도로 쓴 것이 이게 영등포 세무서였어요. 과거에 영등포 세무서. 영등포 세무서. 영등포 여러분 뭐 사는데 주변 영등포는 세무서가 관할이 영등포가 세수 되게 많이 거쳐요. 알죠? 영등포 세무서는 여의도도 관할해. 여의도 증권거래세만 하도 얼마야? 그리고 거기 금융회사 본사가 있어요. 우리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본점에다 내는 거잖아요. 본점. 본점이 다 거기 금융회사들은 본점 여의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거쳐요. 세수는 많이 거치는데 한 20년 전에 영등포 세무서 가면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치소인가? 들어갈 때 남대문 세무서 대표적인 남대문 세무서는 진짜 거기는 뭐라 그래 파묘 분위기야 파묘 분위기. 그래서 파묘의 분위기야 진짜로. 그래서 거기 진짜 그때 그래 제 여동생이 거기서 수습 받았거든요. 합격한 다음에 여동생이 합격해가지고 그때 여동생 만나러 가고 이제 뭐 하면 여동생도 그때 막 들어갈 때마다 그렇대요. 지금은 뭐 다시 이전해가지고 이전이 아니라 거기 옆에 건물 짓는데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호화롭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또 대표적인 게 영등포 세무서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영등포 세무서가 갑자기 세무서가 뭘로 바뀌었냐면 예식장 건물로 바뀌었어요. 목화 예식장 이라는 데가 세금을 금전 납부 해서 물납을 한 거야. 물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납 받아가지고 세무서 들어가는데 보면 위에 궁전처럼 이렇게 돼 있고 세무서가 그랬어요. 밑엔 대리석이고 막 그랬어. 우리나라 그때 뉴스 나오고 막 우리나라 초호화 세무서가 생겼다고. 초호화 예시장 건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매일 결혼식 가는 느낌일까 하니까 세무 공무원들은 그죠? 출근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다 바뀌어가지고 더 훨씬 좋은 세무서가 많이 생겼죠. 여기저기 다 신식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다 좋아요. 다들 괜찮아요. 구로세무서는 안 가본 지 꽤 돼서 구로세무서는 아직까지 좀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다 이전해서 책상 놓고 다 업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로 환급해 줘야 돼? 그럼 환급 못 하잖아요. 행정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야. 이때는 그거 아니고 그냥 금전으로 환급해 줄게. 이미 다 그럼 다시 또 이전해야 돼. 그 비용만 얼마인데? 다시 또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또 그럼 2번이 3번이 그래 3번이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죠? 이미 쓰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물납했는데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대요. 분할해서 일부를 환급받게 됐는데 요트로 물납했어요. 요트로. 근데 반만큼을 환급받게 되니까 요트 반 쪼개갖고 줄까요? 요트를 이런 거지 이제 그 자체가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뭐 부동산 같은 거에 등기 뭐 지분 나눠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만 동산 같은 것들 반 쪼갤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환급이 곤란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쓰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야.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이미 계획이 그럼 다시 정정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도 환급 안 하겠다. 물납한 걸로 환급 안 하고 금전 환급 해줄게. 그때는 아셨죠?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외우란 얘기 아니라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 팔아버렸어? 행정도 쓰고 있어? 목화시장 떠오르고 막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물납한 재산의 환급 순서야. 물납한 걸로 환급할 때 그럼 내가 물납 여러 개 했나 봐. 물납을 A, B, C로 했나 봐. 그 중에 이제 환급할 때는 원칙이 내가 신청한 걸로 환급해주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C를 주세요. 그럼 그걸로 환급한 게 맞아. 근데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국가가 환급해줄 때는 우리 물납이란 걸 받을 때요. 물납은 나중에 외울 때 국가도 어쩔 수 없이 물납을 받는다면 환금성 있죠. 환금성. 금전으로 환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기가 용이한 것부터 물납받겠죠. 국공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야. 얼마나 환급성 용이해. 지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야. 그걸 들고 왔어. 물납하겠다고. 내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국가가 갚아야 되는 나중에 만기에. 안 갚아도 되잖아. 국가가 채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발행한 채권 내가 갖고 있으면 이러니까 국공채. 그다음에 상장 유가증권 상장 주식. 예? 상장 주식은 물납이 허용이 안 돼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장 주식이 뭐 상장하면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가 안 되고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장 후에
주가의 변동이 너무 심할까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납받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뭐 부동산 이런 것들,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물납받을 때. 그러면 이제 물납재산 환급해 줄 때는 국가가 환급해 줄 때는 누가 신청하는 게 없다면 알아서 환급해 줄 때는 뭘로 환급해 주는 게 맞을까? 반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현금으로 바꾸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부터 환급해 주는 게 더 낫지. 국가는 반대로 역순. 물납을 허가할 때 역순. 물납을 허가할 때와 반대 순서로. 허가 순서는 뭐야? 환금성이 높은 쪽부터 물납받는다고요. 국공채 등등 이렇게 높은 거 돈으로 받고 용이한 것부터 물납받고요. 환급해 줄 때는 돈으로 받고 용이하지 않은 것부터 환급해 주겠지. 그 정도 느낌. 그게 이제 거기 파란 글씨 돼 있네요. 물납 충당 재산의 허가 순서 역순으로 환급한다. 의미했죠? 돌릴 때는 허가할 때 반대로 돌려준다. 환금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부터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부터 돌려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나 법인세 등등 지금 물납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거는 옛날에 있던 시절에 옛날에 있었거든. 다 없어졌지만 그때 물납한 게 있겠죠. 그게 지금 와서 한참 지났지만 지금 환급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라.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재산으로 환급한다고만 돼 있어. 소득세법 등등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납 재산에 대한 관리 비용이에요. 자, 내가 국가에다가 물납을 했어요. 물납했어요. 갑이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건물 하나를 요거를 이제 물납을 한 거죠. 이제 물납을 했어요. 자, 물납을 했더니 이제 국가가 이 물납 받아 갖고 이제 뭘 할까요? 여기다 운용하고 하겠지 이제. 그죠? 그럼 국가가 이제 물납 받아 갖고 이거 자산으로 이제 운용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할 거야. 수익. 그다음에 어떤 지출이 발생하겠지. 이 자산에 대해서. 지출은 둘로 구분해 보면 이제 뭐 수익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자, 수익적 지출은 뭐 유리창 교체하고 막 이런 것들이고, 자본 지출은 뭐야? 이게 물납받은 건물이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임대하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10층짜리 건물을 관리해? 그죠? 그래서 국가가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이런 게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을 물납받아 갖고 계속 임대하고 돈 받고 그다음에 유창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그랬다가 이제 국가가 다시 얘를 돌려주게 된 거지. 이제 환급해 주는 거야. 이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수익은 누구 거야? 수익은 그 사이에 있었던 운용 수익은 국가 거지. 수익 지출 누가 부담해야 돼?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게 맞아. 얘는 누가 부담해야 돼? 이거는 엘리베이터 채로 가져가는 거잖아. 국가가 5천만 원 썼는데, 그죠? 납세자가 부담하고 가져가야 돼요. 이거 돈 안 내면 환급 안 해주는 거야. 돈 줘야지만 환급해줘요. 국가가 투입한 돈,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엘리베이터만 떼고 가져갈게요. 이거 못 하잖아. 그죠? 엘리베이터만 딱 남기고 나머지만 싹 해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이 돈은 네가 내야 돼.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다. 납세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 자, 그런 게 거기 써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지관리회에 지출한 비용 파란 글씨 국가가 부담. 근데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문구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누구 거래요? 동그라미 2번 국가 거래요. 과실은 국가 거래요. 과실은 자, 맨 밑에 관할관청 쉬워요. 2번 보시면 돼. 동그라미 2번.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은 우리가 신고는 아무데나 하면 돼. 관할관청 어겨도 돼. 신고한 걸로 봐. 그럼 내가 A 세무서 거를 B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B 세무서가 A로 보내주면 되지 뭐. 근데 반대로 나한테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관할을 어겼어요. 나는 A 세무서 관할인데 B 세무서장이 나한테 결정한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반대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밑에 결정 경정 관할이에요. 2번 관할관청의 경정 관할 위반했대. 효력이 없다 이거죠. 위반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뭔가 세무서 상달하는 거는 헷갈려서 다른 데 했다. 괜찮아. 그래도 아무데나 하면 알아서 한통속이야.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 있다. 편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야. 관할 세무서 어겨도 돼. 편하게 우리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48페이지 가시면 48페이지. 자, 51번 문제. 체납된 국세 강제징수비의 납기 전 징수사유가 해당하는 납부 고지에서 납부하는 국세는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환급금에 충당한다? 맞나요? 체납액과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 두 가지죠? 직권 충당 외우면 되는 거죠. 두 가지. 52번 환급금 중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환급 결정일
30일부터 15일 내에 환급금 지급하고 뭐야? 30일이지.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하는 거예요. 30일 내에 환급하는 거예요. 남은 잔여금은 뭐 통보해야 된다. 뭐 뒤는 맞네. 근데 이것도 현금 지급할 때만 송부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렇네요. 30일 잘못됐다 일단 15일. 자, 53번.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과 직권에 충당할 경우에 체납된 국세 강제징수비와 환급금은 체납 국세 법정 납부 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에 빠른 날로 소급하여 대등에 대해 소멸된 걸 본다. 늦은 날, 그죠? 빠른 날, 늦은 날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죠. 체납국세 법정 납기와 환급금 발생일 중에 늦은 날에 대등액에 대해 소멸한 걸로 본다. 충당된 걸로 본다. 소멸한 걸로 없어진 걸로 본다. 자, 54번. 환급금 중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까 뭐였지? 1년이었던 거 같네. 1년 내 지급이 안 됐다면 그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동의한 걸로 보고 이 고지할 국세에다가 충당할 수 있다. 그죠? 고지할 때 그때 뺀다. 자, 55번.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그렇죠? 당연히 체납된 거에다 먼저 하는 거지. 또 충당할 국세환급은 2건 이상이래요. 이때 소멸시효가 나중에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말장난치기 딱 맞네 여기. 먼저. 56번. 환급금과 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 등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이게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소송으로 제기하면 그죠? 이때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중단된다. 뭔가 돈 달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57번.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려고 그거구나. 자, 납세자에게 환급금의 청구에 대한 안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납세자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까? 이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고세청장이 환급금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촉구한 것뿐이야. 그럼 납세자가 뭔가 움직여야지만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그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중단 안 된다. 상관없는 얘기다. 납세자가 움직여야지만 중단되는 겁니다. 환급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58번.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 감면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기산일 언제야? 감면은 아까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이었어요.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법이 바뀐 거는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었고요. 그 두 가지가 좀 특이한 거였고 아닌 것들은 과오납급 이런 것들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자준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또 나머지 그 외에는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59번.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환급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한다. 뭐야? 며칠 내? 40일 내 1.5배야. 40일 내 1.5배. 빨리빨리 움직여서 줘. 결정 떨어졌으면 빨리 줘야지. 왜 뭉구적거려, 그죠? 그래서 빨리 줘. 40일 내 빨리 줘. 지나버리면 1.5배 가산 이자 주는 거야. 60번. 상속세를 물납했대요. 그 후에 부가취소나 뭐 일부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에 의해서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한 놈으로 환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환가상금을 함께 지급합니까? 안 준다 그랬죠? 물납한 걸로 환급할 때는 이자 안 줍니다. 자, 됐고요. 41번. 물납한 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 발생한 관리 비용,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되 잘못됐죠? 관리 비용은 국가 부담입니다. 관리 비용이 수익적 지출 같은 거야. 자본적 지출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잘못됐고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과실 같은 이런 수익, 법정 과실, 천원 과실 이런 것들은 국가의 기소거나 이건 맞네요. 수익, 과실 같은 건 다 국가고 지출도 수익적 지출은 국가인데 자본적 지출만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자, 62번. 경정 등의 청구 및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 자, 여기 문구가 좀 빠졌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 그 다음에 집어넣으세요. 국세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라고 집어넣는 게 맞아요. 표현이 좀 약간 빠진 것 같아.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환가상금을 지급한다. 지급해야 안 해요? 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불복 등을 잘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고충 민원 처리, 고충 민원을 받아줘 갖고 해주는 거는 그냥 환급 받는 것만 감리덕지해. 이자 원하지 말고, 그죠? 안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문이네요. 바로 정리하고 풀어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알아보겠다. 근데 시간이랑 날아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쯤 보면서 또 정리하고 해서 시험장 갈 때 지금
바로 직전에 봤던 분위기 느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분들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훑어보면서 체크해드리고만 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읽어보시고 문제 또 풀어보시면서 이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늦은 날, 먼저, 뭐 나중에 막 이렇게 하면 장난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이해하면 더 기억이 오래 가긴 할 거니까 이해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리지금 보전이야 승계, 연대, 2차 합세무 등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